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역사. 실제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요즘 핫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좀 대중화됐지만은 역사도 좀 살펴볼 거고요. 어떻게 그동안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맨 처음 1940년경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라든지 대만, 싱가포르 등 인구 밀도가 높고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로 확장돼 가지고 확산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벌써 오래됐네요. 인천시 주안동에 주안시범공단이 최초입니다. 이 오른쪽 사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인 주안시범공단 사진입니다. 그리고서 서울에서는 최초로 1990년, 벌써 한 30년 전이 되네요.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이 하월곡동에 건립이 됐고요. 그리고서 1999년, 벌써 20년 전이네요. 산자부에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발표합니다. 그동안에는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대상이 제조업체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식산업하고 정보통신산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를 합니다. 이어서 2010년 4월에 그동안에 제조업체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가 됐는데 정보통신 산업으로 좀 입주가 증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좀 살펴보자면은 1999년에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IT 쪽으로 입주 업종을 확대를 했었죠. 그리고서 2010년부터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요. 크게 2000년 이전하고 2000년대 그리고 2010년에서 2015년 2010년도 상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 2016년으로 조금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제조업 중심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때는 특히 가공이라든지 조립 공장이 주를 이루었고요. 저층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전용 평수, 실제로 사용하는 전용 평수도 아주 지금보다는 컸었죠. 50평, 60평 정도 됐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입주업종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IT, 벤처 등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면적도 좀 커지고 층수도 조금 올라가게 되죠. 이때쯤에서는 약간 조금 전용 평수가 기존보다는 좀 줄어서 40평대 정도 공급이 이루어졌고요. 이때부터 인테리어가 좀 기존보다는 좀 고급화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도까지는 IT, 정보통신 중소기업이 입주를 많이 했고요. 이때는 고층으로 좀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평수가 과거보다는 좀 더 줄어서 전용이 25에서 30평대가 주를 이뤘고요. 이때부터 건물이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보자면은 입주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2015년에 입주 업종을 좀 확대하는 방침이 발표가 됐었죠. 그럼으로써 입주 업종도 다양화가 됐습니다. 건물도 중층에서 고층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공급이 됐고요. 이때부터 소형화가 됐습니다. 전용 10평에서 20평대 이런 소형들이 많이 등장이 됐고요. 이때부터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브랜드화가 좀 정착이 됐고요.
그 한 개의 제조업이라든지 뭐 한 개의 오피스가 아니라 뭐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복합형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0년대 하반기 들어서는 대형화, 복합형, 이게 바로 키워드인데요. 그 키워드를 설명해주는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대표적인 이지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하에는 근생하고 상가죠.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오게 되고요. 바로 위에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동으로 해서는 업무형 섹션 오피스 형태죠. 업무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요. 옥상이나 또 테라스 공간 등을 활용해 가지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원이 들어오는 이렇게 복합형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뭐 지하나 지상에 뭐 상가도 들어오겠지만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단지 내에 뭐 수경 시설이라든지 산책로 그리고 키즈파크 등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이런 편의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서 어떤 한 지식산업센터가 대형화되고 복합형으로 공급이 된다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 조감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시설이 들어오고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저층부에 들어오고 상층부에는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가 등장을 합니다. 최상층부에는 요즘 기숙사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소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편리성하고 실용성을 조금 높이 점수를 주고 있고요. 대형화, 복합화,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들은 수요가 또 다양화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공급도 좀 다양화가 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이런 점에서 보면은 대출 한도 제한이 또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저하돼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일단은 분양가가 낮습니다. 평당 분양가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 금액으로 보더라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아직까지도 대출 한도가 조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매 제한이 없다라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은 지식산업센터가 과거에 실입주 상품이 아니라 투자 상품화가 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지식산업센터가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면서 상품이 조금 변화를 가져왔죠. 거기에 플러스 요즘 부동산 트렌드가 변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아주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식산업센터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을까요? 2021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125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 약 600개가 있고요. 서울에 360개가 있습니다. 인천 쪽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은데요. 78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200개 정도 되지만은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에 80%가 몰려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약 1200개의 직산업센터가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승인한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까지는 연평균으로 봐도 공급수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들어와 가지고 약 평균 연평균 40건 정도 승인이 이루어졌었는데요. 2008년 한 해는
승인 건수가 58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죠. 그래서 2009년에는 20건밖에 안 됐고요. 2014년까지는 보면은 또 평이하게 평균 한 40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미분양도 많이 있었고요. 계속 미분양이 발생하다가 이 미분양 물량이 좀 소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70건, 뭐 90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특히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는 100여 건이 넘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승인 건수가 약 50건으로 작년하고 거의 같은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많이 될지는 좀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역사, 변천,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